오늘 이 시간에는 외국인 수급 언제 개선될 것인가, 외국인 공매도의 영향은, 셀트리온 아직은 타이밍이,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지루한 시장 언제까지 6월에는, 두 번째, 외국인 매도 진정은 언제쯤 될 것인가. 세 번째, 외국인 공매도 5월장에 끼친 영향은,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타이밍이 아직은.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미국 시장은 소비자 신뢰지수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만 약보합 상태로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도 소강 상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오늘 소강 상태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양시장 약보합, 강보합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물론 내면적으로는 하락 종목보다는 상승 종목이 많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일 들어왔던 외국인들 매수가 오늘은 다시 매도로 바뀌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말았죠. 코스피 시장 오늘 공매도 비중은 금액 비중으로 봤을 때는 4.38%로서 전일보다는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코스닥은 조금 줄어드는 이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5월 마지막 주잖아요. 5월장도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과연 5월 달부터 재개된 이 공매도, 이 관계와 시장 전반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거래소 시장에서 295억의 매도 우위를 보여줍니다. 코스닥에서는 14억 정도 매도인데요. 물론 전반적으로 5월 장세에 들어서 외국인들이 구조에 가까운 매도를 하다가 이제 조금 잠잠해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전일은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도 나오고 해서 그나마 이제 외국인들의 급한 매물은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오늘 집중적인 매도 종목은 LG화학이 되겠죠. 물론 레포트 외국계 보고서에서 목표 가격을 상당히 다운시키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LG화학도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큰 충격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기아, KB금융 이러한 순서로 매도가 외국인들이 많은 모습이었고요.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면 카카오, HMM,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 SK하이닉스, SK텔레콤, 네이버 이런 정도의 모습과 또 호텔신라, 하이트진로 이런 쪽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를 봤을 때는 주도주 개념의 성격은 거의 없는 상황이죠. 오늘 주요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438억의 매도 우위를 보입니다. 공매도는 6.62%를 해서 전일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도 여기서 상당히 좀 지겨운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바닥 다지는 기간적인 시간의 조정, 기간의 조정이 좀 더 나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카카오는 좋은 모습이죠. 오늘 외국인들이 596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공매도 비중도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완만하게 상승 각도를 그려나가고 있는 진행이 되는데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성장주 맥락에서는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언택트 쪽에서 다시 이제는 순서를 잡아나가는 상황이 아닐까 보여지는데요. 네이버도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외국인들 244억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공매도 비중 2.32%에서 큰 증가는 없는 상태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카카오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네이버가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 네이버나 카카오는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상승 추세를 조금 더 가져갈 가능성이 현재 시점에서는 있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화학은 장대 음봉이 연출이 되면서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려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미 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 올라온 상태에서 다시 조정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전저점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 보인다는 측면이고, 내일부터라도 다시 한번 바닥을 좀 잡아나가는 과정이 나올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LG화학은 오늘 외국인들이 1900억의 매도 우위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매도도 10.15%에서 증가하는 이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바닥 확인 작업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5월 들어서 공매도가 재개되면서부터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5월 한 달 동안 시장이 지수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박스권에 갇히면서 횡보하는 지루한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매도의 영향이 실제적으로 5월 달에 어떠한 상황들이 나왔나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5월 3일부터 5월 24일까지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도를 보시면 거래소 시장에서 8조 9,800억이 되는 것이고요. 코스닥에서는 7,600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월 24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의 공매도는 7조 5,400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에 대한 공매도는 1조 6,700억입니다. 공매도가 많이 나온 상황이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체 외국인 매도의 약 83% 이상이 공매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스닥 150에 대한 공매도가 훨씬 더 많은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난 것이죠. 이에 따라서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지수가 박스권에서 완전히 정체되고 막혀버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전일 외국인들 좀 매수로 바뀌느냐 이런 모습이 나왔긴 했지만 오늘 곧바로 다시 이 매수가 아니고 또 매도로 바뀌는 상황들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결국은 시장이 5월 한 달 동안 현재까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시장을 상당히 누르는 이러한 역할을, 짓누르는 이러한 역할을 분명히 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 외국인들 가운데서도 두 가지 패턴이잖아요. 패시브 자금과 그리고 또 액티브 자금들인데, 특히 이 패시브 자금들은 공매도가 재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매도에 나서는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패시브 자금의 성격상 해지 전략을 대부분 펼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다 끌어 놓는다는 개념이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만큼의 또 공매도로 해가지고 하락을 대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로 나가는 롱숏 전략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5월 한 달 동안 이 패시브 자금 쪽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공매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5월 달 들어서 빨간색의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적인 매도잖아요. 그리고 액티브 자금들도 종목별로 매도를 하는 상황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장이 6월, 7월, 8월 앞으로 하는 우리 시장 전체가 비관적일 것이냐, 그렇지 않고 어떤 수급상의 조절이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여기가 완전히 이제 시장이 끝난 거 아니냐, 앞으로 우리 시장이 뭐 연말까지도 계속 조정 아니냐, 박스권 아니냐, 또 이 공매도 때문에 5월 한 달 헤맸는데 6월, 7월 앞으로도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우려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6월 초 정도까지도 박스권에서의 기간 조정 과정은 좀 더 나올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기간 조정이 길어진다는 개념이지 시장이 나쁘다 이런 측면으로 볼 이유는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1분기에 우리가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반면에 2분기는 상대적으로 1분기보다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3분기 가서는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는 추세죠. 이러한 과정, 즉 1분기보다 실적 측면에서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조금 나빠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조정 과정의 하나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결국 6월이면 2분기가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3분기 실적 측면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인데,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신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구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러한 중간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조정 과정인데 의외로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답답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는 2분기 실적 측면이죠. 2분기 실적들이 지난 1분기보다 좋아지는 업종들, 물론 전체적인 업종 개념에서는 대부분 업종들이 실적이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수치가 높아야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 나가는 시장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미 미디어나 조선, 호텔 레저 이런 쪽은 단기적인 시세를 많이 내놓은 상태잖아요.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조정 가능성은 염두에 둘 수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일단 언택트 쪽에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고, 반도체 상당히 지루합니다만 시간을 좀 더 끌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건강관리 쪽에서는 종목이 상당히 이제는 옥석 구분이 돼야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지금 주도주 맥락군들이 큰 틀이 두 개잖아요. 성장주 맥락과 경기 관련주 쪽인데, 경기주들도
어느 정도 순환을 다 돌리면서 한 바퀴 돈 상태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7, 8분 응수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점이고, 이제 성장주 쪽에서 바닥을 다 확인을 해놓은 상태에서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 이미 언택트 쪽에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카카오와 네이버가 나름대로 지금 모양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서 먼저 치고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자동차가 될지 반도체가 될지 2차 전지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제약 바이오 쪽은 옥석 구분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물가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 지나오는 과정들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1분기에 우리가 주가가 1월 달에 고점을 치고 조정을 받아온 상태였잖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는 상황,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들이 나왔고, 그리고 2분기에 들어오면서 그와 관계없이 주가는 강하게 올라가는 상황에 나오고 지금 조정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분기가 끝나고 하반기로 가면서도 여전히 상승세는 이루어질 가능성이고, 그 중간에 나타나고 있는 조정 과정 중에 하나로서 해석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시장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점을 형성하고 시장이 이제 끝났다, 또 장기적으로 시장이 힘든 상황에 올 것이다 라는 개념보다는 이러한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면서 이제 6월달 그리고 7월달로 넘어가면서 또 새로운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측면이죠. 왜냐하면 5월 한 달은 공매도 때문에 외국인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그러한 한 달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패시브 자금들의 큰 자금들은 해지 전략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 때 대비할 수 있는 해지 전략으로서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을 든다는 이야기죠. 빠져도 큰 손해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매도를 당연히 걸어놓는 이러한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는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측면에서의 매도 포지션 설정은 5월 한 달 동안 거의 마무리돼가는 과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양쪽 다 걸어놨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쪽은 이익을 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추세가 강하게 상승으로 갈 때는 공매도 부분들을 쇼커버링 하면서 빼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오고, 또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되면 다시 또 공매도를 하면서 공매도 비중을 높이고, 이러한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외국인 자금들, 패시브 자금들의 형태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의 조정 과정은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시장이 여기서 꼭대기를 쳤다, 추세적으로 끝났다 이러한 측면들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이 순환 구도 측면에서 이제 성장주 쪽에서 카카오를 필두로 한 이쪽에서 다시 또 슬슬 시작을 하는 구도기 때문에 다시 성장주 맥락권들의 움직임도 순차적으로 앞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고, 단 문제는 그 시점이 언제냐, 이 타이밍이 언제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황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소폭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27만 50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 13억 매도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조용합니다.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공매도를 보시면은 17,900주거든요. 17,000주 정도의 외국인들 공매도. 그리고 외국인들이 4,800주 매도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식 수로는요, 금액으로는 13억 매도가 나왔지만 창구별로는 조용했습니다. 외국의 창구 UBS에서 아침 출발하면서 910주 정도 매도를 하고는 조용한 모습이 셀트리온이 연출이 된 것이죠. 지금 거래량 측면도 그렇고 이와 같이 바닥권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용하게 나가는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간 조정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또한 손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개인 쪽에서 지금 매도가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이죠. 따라서 손바뀜도 이 바닥권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시점에서 손바뀜이 좀 나와야 줘야만 어떻게 보면은 좀 올라갈 때도 매물 공백이 좀 나오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다는 측면, 지금은 시간을 두고 조금 더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나오고 오늘 14
14억 정도 매도죠. 규모도 비슷한 모습인데 셀트리온과 공매도는 오늘 2만 1000주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 12,400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모간 스탠리에서 오늘 5만 6천주를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UBS, JP모간 이렇게 해서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가 나온 상황. 여기서는 좀 더 기다리죠. 셀트리온도 그렇고 헬스케어 또 제약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단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기간 조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약은 오늘 외국인들이 42억의 매도를 보이면서 하락 양상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잠잠한 모습이 여전히 이어지는 상황이고 오늘 외국인들의 공매도는 11,000주, 외국인들이 약 3만 주 정도 매도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창구별로 보시면은 UBS 쪽에서 약 8,000주 정도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억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극복 과정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서 셀트리온 그룹들도 지금까지 바닥을 잘 다진 상태이기 때문에 또한 손바뀜도 원활한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단 그 시점이 언제일까는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자 이런 말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